남녀노소 좋아하는 봄꽃 여행지로 떠나봅니다. 세대별로 선호하는 여행지가 다른데요. 전국 꽃놀이 명소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전현수 여행작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제 계절을 불문하고 이제 여행을 참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봄에는 주로 어디로 여행을 다니실까요? 네, 봄은 꽃의 계절이죠. 네. 그래서 사실 꽃만 따라다녀도 문제가 없는데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봄에는 사실 콘텐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봄을 알리는 매화나 동백 그리고 목련으로 시작해서 3월 중순부터는 전국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개나리 그리고 진달래, 벚꽃 축제만 따라다녀도 너무 바쁜데요. 벚꽃이 화려하게 떨어질 때면 튤립이나 수선화, 철쭉 정도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꽃입니다. 이런 꽃들은 굳이 명소에 가지 않더라도 동네마다 군락을 지어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숨은 꽃 구경 장소를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제대로 꽃 구경을 해보자 꽃을 주제로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에 가보면 포토존부터 먹거리, 체험까지 부족함 없는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데요. 긴 겨울 동안 보지 못해서 좀 그리웠던 꽃들을 만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들뜬 모습으로 봄꽃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1020 세대가 선호하는 봄꽃 여행지를 추천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020 세대가 좋아하는 봄꽃 여행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나볼 곳은 일산 호수공원인데요. 워낙 많은 종류의 꽃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1020 세대를 위한 추천 봄꽃 여행지 첫 번째는 일산 호수공원인데요. 네. 혹시 고양 국제꽃 박람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봤죠. 네, 그만큼 고양시 일산은 꽃의 진심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4월이면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양 국제꽃 박람회를 개최하고 그 밖에도 가을꽃 축제, 또 호수예술축제 등이 개최되기 때문에 문화 공연까지 어우러진 데이터 코스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수변공원을 거닐며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축제 현장은 너무나도 낭만적입니다. 일산 호수공원은 사실 일산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한 근린공원으로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를 만들어 도시인이 접할 수 없는 자연 생태계를 재현했습니다. 특히 호수를 중심으로 4.7km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메타세커이어 길들을 포함한 9km에 해당하는 산책로는 고양 시민들도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수변 공간을 즐기며 가볍게 대화 나누기 좋고 걷고 그리고 자전거를 대여해서 호수변을 따라 라이딩하면서 봄바람 맞으면 이만한 힐링이 없습니다. 네. 네, 주말에 방문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아이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나 퀵보드 타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아마 인기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밖에도 자연생태학습장이나 조형 예술품, 전시관 등이 있어서 네. 다양한 생태문화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니 함께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산 호수공원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잠실에 위치한 석촌 호수입니다. 이것도 벚꽃 시즌이 되면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기로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어떤 볼거리들이 또 있을까요? 네, 다음 소개드릴 1020 세대를 위한 봄꽃 여행지는 바로 이제 네. 석촌 호수인데요.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도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좋고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롯데월드가 옆에 있어서 언제 가도 마치 소풍 떠난 듯한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동호와 서호 두 개로 나누어진 호수 둘레로 벚나무가 울타리처럼 빼곡하게 심어져 있어서 봄이 되면 벚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해집니다. 매년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방문하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네, 석촌 호수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호수, 동호, 서호가 네. 바로 붙어 있는데 아마 일조량 차이 때문인지 벚꽃 개화 시기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네, 이런 점을 좀 알고 관람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호수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놀이동산 특유의 즐거운 비명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롯데월드와 네. 가깝기 때문에 직접 놀이기구를 타지 않고 호수 주변을 걷기만 해도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꿀팁 몇 개 하나 전달해드리자면 네. 서호 쪽에는 문화실험공간 호수라는 작은 미술관이 있는데 입장료가 무료라서 네. 주머니 사정 다소 빠듯한 10대 그리고 20대 분들에게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벚꽃과 석촌호수를 액자처럼 담아내는 큰 통창이 포토존으로 있어서 SNS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이곳에서 전시도 즐기고 인생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동호 쪽에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송파 관광정보센터가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무료 물품 보관함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백제시대 의상 체험과 여행 토퍼까지 무료로 대여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사진을 남기고 싶어하는 1020 세대 분들에게 이용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벚꽃 명소입니다. 바로 여의도 한강공원인데요. 여기에 가면 뭐 볼거리, 먹거리, 뭐 즐길거리, 다양한 이런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의도 한강공원의 이모저모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1020 세대는 자차로 멀리 방문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은 곳들로 선별해 봤는데요. 서울 봄꽃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여의도 봄꽃 축제입니다. 그렇죠. 네, 매년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여의도 윤증로 일대에서 개최되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단순히 벚꽃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거리 공연, 그리고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특히 야간에는 조명이 켜지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는 벚꽃길은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정말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봄꽃 축제를 청춘들의 낭만 벚꽃 여행지라고 감히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벚꽃길 산책 후에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 이거 빠뜨릴 수 없는데요. 낮에는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돗자리 펴고 앉아 여유를 즐기고 네. 또 밤에는 한강의 반짝이는 조명과 야경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강에서 라면과 치킨을 먹는 상상만 해도 당장이라도 여의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네. 뽀글이라면.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또 근처에 이제 MZ세대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죠. 네. 더현대 대구나 더현대 서울이나 네. IFC 몰 같은 대형 쇼핑몰도 있어서 최신 트렌드를 대표하는 매장들과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1020 세대가 선호하는 이 봄꽃 여행지는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인데요. 사실 여기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꽃놀이를 한다고 좀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잘 모르실 네.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벚꽃 구경 갔다가 꽃이 혹시 덜 폈거나 네. 갑자기 어젯밤에 비가 내려서 다 떨어져서 속상했던 떨어졌다. 경험 네. 한번 좀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구독자들이 영상 보고 다녀왔는데 가본이 없다. 맞아요. 이미 벚꽃이 다 떨어졌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 댓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꽃은 이제 개화 만개 시기를 맞추는 게 좀 어려운데 이번 소개드릴 호암미술관은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도가 높아서 인근 지역보다 벚꽃이 살짝 늦게 피는 곳입니다. 그래서 벚꽃 시즌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늦게까지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방문한 경험을 나눠보자면 네. 서울 벚꽃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쯤 막 만개를 시작한 기억이 있습니다. 호암미술관으로 가는 길에는요. 가실벚꽃길이라는 200m의 환상적인 벚꽃 터널이 있는데요. 네. 용인 8경에 선정될 만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길을 걷다가 시선을 살짝만 돌려도 호수를 배경으로 산 전체가 분홍빛 벚꽃으로 뒤덮인 황홀한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거기에 거대한 거미조각상, 압도적인 크기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실벚꽃길을 지나서 미술관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호암미술관은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30여 년간에 걸쳐서 수집한 한국 미술품을 바탕으로 개관한 시립 미술관입니다. 네. 예,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시로 좀 유명한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조경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통 정원과 매화나무 숲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이니 꼭 방문해서 멋진 사진 남기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꿀팁 네. 드리자면 호암미술관 내 정원에는 유명 카페들과 협업을 해서 열는 팝업 카페가
전시 오. 기간 중에 운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소문난 카페들을 직접 가지 않고도 미술관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멋진 풍경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데요.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트렌디한 요소, 카페, 전시, 포토존, 핫플레이스까지 모두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호암미술관 한번 강력 추천드립니다. 호암미술관 이번 봄에는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은 3040 세대가 선호하는 봄꽃 여행지를 추천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3040 세대가 선호하는 봄꽃 여행지는 이제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인 것 같은데요. 먼저 안성에 있는 팜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곳이죠? 네, 3040을 위한 가족 여행지 첫 번째 장소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안성 팜랜드입니다. 네. 이름부터 이제 정겨운 느낌이 드는데요. 가족과 함께 봄꽃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광활한 유채꽃밭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이제 2만 평 규모의 넓은 초원을 정말 잘 활용하는데요. 4월경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개하여 마치 황금뼈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고 5월이 되면 호밀밭에서 청보리 축제가 또 열립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많은 인파가 찾아오지만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 사진을 촬영하거나 또 관람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꽃밭 사이를 누비거나 그림 같은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라고요. 안성 팜랜드의 매력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서 다양한 동물들과 교감을 통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입니다. 소, 양, 거위, 돼지, 당나귀 등 다양한 가축들과 함께 먹이 주기, 그리고 승마 체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양떼몰이, 그리고 가축 장기자랑 같은 공연도 있으니 함께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축 장기자랑 기대되는데요. 기대되죠? 네. 네, 방문 전 참고할 만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안성 팜랜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조경 캘린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에 따라 언제 꽃들이 개화하는지 그리고 보기 좋게 이미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언제 방문하면 어떤 꽃과 수목들을 만날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방문하면 허탕칠 일은 없습니다. 이번 봄에 안성 팜랜드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밭을 배경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시기를 맞춰서 꼭 가봐야겠네요. 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서울 대공원입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가족 단위의 이 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어떤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있을까요? 네, 다음 소개할 곳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입니다. 테마가든이요? 네, 서울대공원은 사실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동물원, 캠핑장을 아우르는 초대형 테마파크예요. 엄청 넓죠. 네, 근데 테마가든은 서울대공원 안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공간들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공간입니다. 오, 네. 네, 서울랜드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동물원은 비교적 영녀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또 현대미술관은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로 방문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방문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장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테마가든의 매력은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시킬 만한 모든 것을 갖춘 공간이라는 점인데요. 일단 서울대공원에 도착하시면 네. 코끼리 열차 그리고 꼭 타야죠. 맞아요. 비싸지도 않잖아요. 네. 리프트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서 이미 리프트 타고 과천 저수지를 쭉 건너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봤는데 기분이 들뜨고 신나는 경험이 시작이 됩니다. 리프트에서 내려서 이제 테마가든으로 입장을 하면 여러 개의 주제 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미원, 또 모래안 작약원, 고향정원, 네. 수정원까지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봄이 되면 잔디밭 위에 돗자리 깔고 간식과 도시락을 자유롭게 가져와서 나들이 즐기는 가족들을 쉽게 볼 수 있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서 현장 학습으로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네네. 네, 그만큼 안정적이고 볼거리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테마가든 내 어린이 동물원도 있어요.
그래서 양 염소 같은 순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가능하니까 이런 체험 중요해요. 네,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아이들과 자연과 동물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까지 있습니다. 특히 입장료도 성인 2,000원 그리고 어린이 1,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으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가족 단위로 놀러 갈 수 있는 곳 중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곳은 아무래도 놀이공원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용인 에버랜드에서도 봄꽃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네, 다음 소개할 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테마파크 에버랜드입니다. 네. 네, 에버랜드의 봄은 꽃으로 시작한다라고 해도 오.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포 시즌스 가든은 네.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등 수만 송이의 꽃이 만개하여 화려한 색감과 향기로 가족 모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에서 산책하며 꽃밭 사이를 걸어보거나 아이들과 함께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명소를 소개해드리자면 에버랜드 안에 있는 로즈 가든입니다. 네, 봄 끝자락부터 장미가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니 시기를 잘 맞춰 가시면 두 군데 다 장미까지 매력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향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지만 네. 놀이기구를 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장료만 내고 꽃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 좋네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인 에버랜드에 빠질 수 없는 매력인데요. 그것들이 네. 주토피아에서는 사파리 월드 같이 사자나 호랑이, 기린 등 다양한 동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원 내에서 또 먹이주기 체험이 여기도 있습니다. 어딜 가나?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혹시나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한다면 다 같이 함께 어트랙션을 즐겨보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고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매일 밤 불꽃놀이도 진행합니다. 오. 네, 야경까지 함께 관람하면 정말 좋은 가족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5060 세대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봄꽃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끝으로 이제 중장년층이죠. 5060 세대가 좋아하는 봄꽃 여행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서울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는 숲속 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풍경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 연령 중에 5060 세대가 꽃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 네, 그래서 5060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한 봄꽃 풍경 맛집 첫 번째가 서대문 구청 뒤에 있는 안산에 있는 연희 숲속 쉼터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약 3,000그루의 벚나무가 꽃이 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인데요. 네. 수양 벚꽃부터 다양한 품종의 벚꽃을 만날 수 있고, 또 벚꽃 아래에 튤립을 심어서 하얀색과 노란색의 조화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 방문하시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꽃들이 있었나? 이런 네. 꽃동산이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꽃천지란 말이 어울립니다. 다양하군요. 네. 또한 안산 아래로 흐르는 홍제천과 인공폭포가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카페 폭포에서 인공폭포를 정면으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멋진 폭포를 보며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희 숲속쉼터 방문하시게 되면 이곳까지 함께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닌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황토 맨발 걷기 유행하고 있잖아요. 오, 네. 네, 안산 황토길이 전국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방문한 황토길 명소입니다. 원조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날씨와 상관이 없이 걸을 수 있는 전천후 맨발 걷기 길, 그다음에 황토 족탕, 을 비롯해서 세족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어서 여행객들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화사한 꽃 구경도 하고 시원하게 떨어지는 인공폭포도 구경하고 건강에 좋은 맨발 걷기 체험까지 서울 서대문구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하루 코스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곳은 남양주의 물의 정원입니다. 이곳은 워낙 고즈넉한 풍경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미 힐링 명소로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봄꽃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남양주 물의정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변에 조성된 수변 생태 공원인데요. 5월이 되면 새빨간 양귀비 꽃밭이 파란 하늘과 그리고 북한강과 절묘하게 대비되면서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특히 입장료가 없고 또 연중 무휴 언제나 방문이 가능해서 더 매력적인데요. 산책로는 물론 자전거 도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드넓은 들판과 북한강의 물결을 보면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경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로움과 낭만적인 분위기가 가득한데요. 전 구간 무장애 탐방로로 되어 있어서 네, 휠체어나 또 유모차로도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보행 약자나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최적의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 꽃밭과 북한강 걷다 보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모여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어디죠? 네, 그 이유는 SNS 소문난 포토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네. 팻말을 입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네, 자세히 보면 네. 강을 향해 우아하게 뻗은 버드나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마치 영화 속의 장면처럼 좀 몽환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줄 서 있으면 거기가 거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선 돌아보면 여기겠구나라는 생각이 여기구나. 들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물의정원 주변에는 북한강을 따라 워낙 대형 카페들과 많고 네, 맛집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물의정원에서 아름다운 자연 만끽하시고 마시는 커피와 또 음식까지 곁들이시면 당일치기 여행 코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방문 전 꿀팁 하나 네, 좋습니다. 드리자면 여기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주말 공휴일에는 아무래도 방문객이 많아서 북적이는군요. 네, 조금 주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좀 네. 평일에 방문하시거나 이른 시간 방문하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봄꽃 명소로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할 장소는 순천만 국가정원인데요. 네,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곳으로 세계적인 정원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곳으로 봄이면 꽃과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체험까지 또 즐길 수 있기 완벽한 장소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크게 세계 전통정원이랑 테마정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페인, 멕시코, 또 한국,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세계 각국 정원을 잘 묘사해 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봄에 가시면 꼭 봐야 되는 곳이 네덜란드 정원입니다. 꽃하면 또 네덜란드죠. 그렇죠. 커다란 풍차와 함께 형형색색의 튤립이 피어 있는 모습이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하는데요. 사실 튤립은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붉은색부터 짙은 자주색, 그리고 노란색, 흰색과 갈색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튤립의 화려한 모습에 방문객들은 카메라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네. 네덜란드에 꽃이 피어야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고 하는데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의 네덜란드 정원은 생태수도 순천에 봄을 알리는 마음으로 조성했다고 하니 이곳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네, 그 밖에도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배를 타고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정원 드림호나 스카이큐버 같은 체험도 있고요. 함께 방문한 구성원에 따라서 순천만 습지나 어린이 동물원을 연계해서 방문하면 더 풍성한 여행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곳은요. 전국에서 벚꽃 풍경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바로 진해 군항제입니다. 진해 군항제를 200% 즐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200%. 네. 네. 또 이제 마지막 장소인데요. 이번 소개할 곳은 우리나라 벚꽃 축제 중에서도 손꼽히는 진해 군항제입니다. 매년 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인데요. 네. 사실 1952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축제를 거행한 것을 시작으로 1963년부터 군항제라는 이름으로 발전해서 현재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봄 축제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올해에는 63회 진해 군항제는 3월 28일 금요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10일간 창원시 진해구 중원 로터리 및 네. 진해루 등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군항제 안 가보신 분들은 뭐 벚꽃 축제가 다 똑같지라고 거기서 생각하시는 거기지. 맞아요, 많아요. 그런데 막상 군항제 다녀오시면은 왜 군항제를 찾게 되는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군항제는 동네 벚꽃 축제와 규모 자체가 다른데요. 축제가 진행되는 공간이 진해구 전체입니다. 네, 도시 전체가 벚꽃으로 물들기 때문인데요. 새 4군데의 메인 축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스포트를 옮겨 다니면서 벚꽃을 구경하다 보면 하루 종일 관람을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진해구는 가로수도 벚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지난해 진해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네. 기왕 방문한 겸 축제 기간이니까 벚꽃 좀 영상 찍자고 축제 현장에 방문했는데요. 벚꽃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찍고도 시간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올해에는 축제 기간 중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로컬 맛집, 버스킹 공연까지 없는 게 없이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진해군항제는 단순한 벚꽃 축제를 넘어서서 해군 도시 진해의 특성을 살린 군악 의장 페스티벌 그리고 이충무공 추모 행사 등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잊지 못할 벚꽃의 향연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멀긴 하지만 한번 가보는 걸로. 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훌쩍 코앞으로 다가온 봄입니다. 전국 곳곳에 봄꽃 명소들을 찾아 몸도 마음도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수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